산업용 측정 공구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원자재의 약 70%가 외국산. 환율 상승이 바로 제조 원가에 반영됩니다. 대기업처럼 장기 고정 계약이나 환해지 같은 회피 기법을 쓸 여력도 부족합니다.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고요. 해양 운송 비용도 다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마케팅 비용을 쓸 때는 달러로 써야 되니까. 환율 상승도 부담이지만 중소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상승 속도입니다. 수입품을 구매한 뒤 최종 정산할 때까지 그 기간 중에도 환율이 급등하니 환차손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올해만 지금 가격을 3번을 인상했어요. 환율이 저희가 처음에 수입할 때 가격, 고객한테 팔 때 가격, 저희가 구매한 금액을 다시 송금을 시켜줄 때 가격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중간재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가에 반영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제품 가격을 올리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 저희 수입 단가가 높아지고 이게 또 판매가가 높아지면 또 매출이 또 하락하는 그 악순환이 또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수출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적정 환율은 1,362.6원. 어제 환율은 연고점을 찍은 4월 9일 이후 두 번째로 높은 1,483.6원, 120원 이상 비싼 상황입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 1,480원 위에서 주간 거래를 마친 건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고점이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오늘 장중 원달러 환율은 올해 종가 기준 연고점을 돌파하는 등 올해 최고치 근방에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1,480원의 장을 시작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전 중 1,484.3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기록한 주간 종가인 1,484.1원을 장중 한때이긴 하지만 넘은 겁니다. 올해 환율 최고가는 장중가는 4월 9일 1,487.6원이고 주간 종가 역시 같은 날 기록한 1,484.1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환율 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잘 안 먹혀드는 흐름입니다. 최근 원화와 동조화가 심해진 엔화가 약해졌고 수입업체가 연말 결제했을 달러를 더 찾으면서 달러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지난주 157엔 후반까지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156엔대로 소폭 내렸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은 0.96엔 내린 156.12엔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23% 내린 98.027입니다. 한편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으로 4,10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28% 오른 4,117.3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 환율 고공행진 막아보려고 정부가 이런저런 수단 쓰고 있는데 크게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인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7일에는 장중에 1,482원 위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도 1,470원대에서 좀처럼 꺾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대로 연말 시장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작년의 종가 1,472.5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를 수가 있다는 건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미 투자가 시작돼서 환율을 누르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이 고환율의 원인을 놓고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한국은행이 여기에 반박하는 회견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원화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실제로 돈이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이 풀리지도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중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 통화, M2 통계에서 이 상장지주 펀드인 ETF 투자금 등을 빼는 통계 개편을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금이 단기에 워낙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이건 가격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금액이 큰데 가격이 고정돼 있지 않으니 이게 단정할 수 없는 금액이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을 일일이 더하면 오히려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 이게 한국은행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달 30일에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에 IMF, 국제통화기금 기준을 써서 통계를 바꾸겠다는 건데, 이 MMF 빼고 ETF 자금을 제외를 하게 되면 M2 증가율 자체는 늘어나지 않게 되죠. 해서 미국보다 돈 더 빨리 푼다, 이런 비판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